안녕하세요. 자신만만 조경기술사 강사 김원숙입니다. 자, 오늘 8번 하죠. 우리가 지금 123회 1교시 용어형, 용어라기보다는 용어형이죠. 용어형 8번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차피 이제 한번 치고 나면 기출문제가 되는 거죠. 그죠? 항상 기출문제, 우리가 공부를 할 때는요, 항상 기출문제를 위주로 해서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그럴 수밖에 없죠. 그죠? 기출문제, 우리가 이론을 아무리 공부를 해도 사실 기출문제에 부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론이 위주가 되는 게 아니고요. 기출문제가 중심으로 해서 이론을 맞춰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늘 이야기지만 저는 어떤 과목의 어떤 넘나들어라 라는 소리를 항상 하고 있죠. 그러면 선생님 너무 많지 않습니까? 하는데 제가 저는 유튜브에 그냥 자료는 우리가 항상 서초 건설학원인가요? 저도 까먹었습니다. 학원의 시간표 맨 앞에 미리 공부하기인가요? 1교시, 2교시, 3교시 이럴 때에 있으니까 미리 공부하기는 진짜 미리 공부하기죠.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아주 간단하게 나와 있죠. 전체적인 맥락을 잡는 개념입니다. 그것을 한다고 해서 기출문제를 풀 수 있는 건 아니죠. 기출문제는 또 기본적으로 뭐라고 그러죠? 진짜 문제에 맞춰서 또 자료를 찾아야 되죠. 여러분은 자꾸 어느 책의 걸 자꾸 뺏기려고 하는데, 가능하면 여러분은 인터넷 자료를 찾는 것이 저는 기본으로 하죠. 제 자료도 전부 다 인터넷에서 자료를 일부러 찾아서 자료 앞에 보면 인터넷 어디 다 적어놨죠. 그죠? 그것을 다 축약을 한 겁니다. 제가 왜 책을 안 내느냐 하면요. 우리 출판사에서 제 책의 의미를 몰라서 제가 아예 책을 안 내려고 그래요. 보통 기본적인 어떤 책의 개념하고 좀 다르다 보니까 편집을 잘 못해서 저도 하다가 그냥 다른 일도 있고 이래서 그냥 교정을 하다가 말아버렸는데, 어쨌든 저는 책이라는 개념을 굳이 두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사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책이 없어도 될까요? 라는 것도 있습니다. 물론 기본은 있긴 있어야 되겠죠. 근데 저는 필요 할 때마다 가장 기본은 제가 유튜브에 강의한 자료를 기본적으로 빨리 듣고 그것을 익히는 것이 좋죠. 자, 오늘도 지금 우리가 콘크리트 혼화재와 재입니다. 저는 옆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거는 토목 용어 사전에서 찾았어요. 저는 책이 토목이든 어떤 과목이든 모든 자료들이 기술사에 관한 자료들을 많이 가지고 있고, 기본적으로 그 공부를 다 했죠. 그래서 어디에 뭐가 있다는 거는 최소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는 정확하게 사전을 찾았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법규 아니면 사전을 찾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또 뭐 있죠? 한글 사전을 찾든, 위키페디아를 찾든, 주로 저는, 근거 자체를 거기서 찾아서, 자료를, 제가 공부할 때도 그래요. 저는 인터넷에 이래 떠도는 자료를 쓰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구 논문을 보든지 그렇게 하죠. 최근에 올라온 연구 논문, 법규, 연구 논문, 그 다음에 사전.
이런 것을 기본으로 해서 저는 자료를 이렇게 처리를 하죠. 공부를 한다는 거죠. 자, 오늘 제가 재와 재를 할 건데요. 이 문제 자체로는 제가 생각할 때 우리가 보통 세 분의 어떤 출제위원이 나오십니다. 30%, 30%, 30% 해서 나머지 지금 10% 정도는 뭐 중간에 그냥 끼워 넣는 정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문제가 지금 그냥 끼워 넣은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자, 어쨌든 저는 재와 재로 풀죠, 그냥. 그리고 뭐뭐와 A와 B의 관계입니다. A와 B의 관계는 항상 비교를 해주는 편이죠. 이제 이게 문제의 어떤 풀이의 어떤 방법이기도 하고, 항상 늘 이야기하지만 기출 문제의 어떤 유형을 우리가 알면서 어떤 이론을 접합을 한다는 거죠. 그죠? 이론을 보더라도 기출 문제가 유형이 뭔가를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때 기출 문제를 10년치를 먼저 풀어라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거죠. 최소한 기출 문제 10년치를 풀고 나면 유형이 어떤 건가를 알게 됩니다. 근데 그냥 푼다고 해서 여러분이 알게 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10년치를 풀면서 계속 풀어나가면서 기출문제 유형을 자꾸 분류를 하셔야 됩니다. 공부를 할 때 가장 기본이에요. 자기 스스로 어떤 기준을 만들어 가면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재와 재 앞에 지금 우리가 제가 찾아보니까 77강에 있던데요. 콘크리트에 관한 내용이 아니고요. 우리가 그 토양 계량제라는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멀칭제라는 게 있었습니다. 자, 계량제 할 때는 안에 애자를 썼고요. 멀칭제 할 때는 애자를 썼습니다. 자, 이것과 이것의 같은 어떤 맥락이죠. 저는 재와 재의 차이점으로 저는 사실은 풀죠. 그래서 77강에 토양 계량제와 멀칭제에 관한 내용입니다. 밖에 애자, 그죠? 이 재는 재료의 어떤 개념이고, 이 재는 뭔가 썩는다는 개념이죠. 썩는데 부피의 개념. 부피의 개념이 아니고 다소 약간 화학적인 부분. 그 다음 이 재는, 이거는 진짜 부피에 대한 개념이 조금 크죠. 근데 조경에서의 이 재는 물리성의 어떤 개념이고, 이 재는 화학적인 개념이죠. 우리 조경에서는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 컨재, 아에, 그죠? 아이죠, 아이. 아이는 큰 토양의 어떤 물리성을 개선해 준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뭔가 섞어주는데 토양의 물리성을 개선해 주기 때문에 물리성 안에 같이 뭔가를 섞어주기 때문에 어떤 부피로서 본다면 뭔가 큰 개념이고, 그 다음에 이 재는 뭔가 유도를 하는 거죠. 안에 이의 개념은, 그죠? 부피의 개념보다는 어떤 화학적인 개념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진짜 그 재료가 아니고 화학적인 것을 우리가 적용해서 말하면 아까처럼 화학적인 개선이라고 했습니다. 토양 계량제라고 그랬죠. 화학적인 개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조금만 넣어도 뭔가 개선이 되는 개념이죠. 그죠? 그래서 저는 아까 재와 이의 개념과 이의 개념의 차이라고 저는 그렇게 제가 푼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공부할 때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그건 나름대로가 아니고 원래가 그런 거지만, 앞에 우리가 그 토양 계량제 앞에 공부했던 것들이
머릿속에 이렇게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풀어보면은요. 조금 지우고요. 앞에 보라색을 썼죠, 그죠? 초록색을 쓸까요? 그래서 여기에 콘크리트 혼화제와 그 다음에 같은 혼화제입니다. 그래서 혼화제를 전 아까처럼 토목 용어 사전 이제 공부를 할 필요는 있겠죠. 물론 우리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제가 분류할 때는 제와 제의 차이라고 했습니다. 아이와 의의 차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공부할 때는 그렇게 분류를 해서 공부를 한다고 했고요. 그러니까 이해를 할 때, 그죠? 그렇게 이해를 하면서 공부를 한다 했고요. 이번에는 콘크리트입니다. 콘크리트는 말 그대로 어떤 콘크리트, 시멘트, 물, 골재죠. 그죠? 우리가 토양 계량, 토양 계량제의 어떤 개념과 앞에 하나 적어 놓을게요. 그 다음에 멀칭제하고는 좀 다른 거죠. 그죠? 어떤 기존의 뭔가 토양 안에 뭔가를 섞는 개념이고, 이것도 지금 시멘트, 물, 그 다음에 골재, 이 안에 또 뭔가를 지금 섞는 거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런 것의 재료, 콘크리트 재료, 그러니까 앞에 뭐죠? 시멘트, 물, 플러스 골재. 요거는 토양 자체고, 그죠? 자, 요 안에 뭔가 재료를 섞는 거랬어요. 이 외에 뭔가 재료를 섞는다는 거죠. 뭔가를 재료를 섞고, 토양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재료를 섞는 재료죠. 근데 이것이 이제 같은 어차피 재료를 섞는 재료입니다. 혼화 재료입니다. 두 개의 의미죠. 혼화 재료인데 혼화제와 혼화제로 나뉜다는 거죠. 그죠? 우리 도 마찬가지로 토양에 뭔가를 섞는데 토양 계량제가 있고 멀칭제라는 것이 있는 거하고 같은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토양이라는 개념에 뭔가 재료를 섞는 거죠. 그죠? 이것도 다 혼화제죠. 이것도 어찌 보면은, 그죠? 혼화제입니다. 혼화재료죠. 혼화재료 중에 에와 에로 바뀌는 거죠. 자, 그래서 콘크리트 어떤 굽기에 필요한 콘크리트 성분에 가해지는 혼화재료를 말합니다. 자, 근데 크게 차이가 나는 게 혼화제, 이 같은 경우는요. 부피의 어떤 배합비의 부피, 그러니까 부피의 계산에 뭔가 포함이 되는 거고요. 쟤는 이는 부피 계산에 어떤 관여가 안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토양 계량제와 멀칭제를 해보면 토양 계량제의 이는 앞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거는 화학적인 성질을 개선하는 거고요. 그 멀칭제는 물리성을 개선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멀칭제 하면 종류만 외우니까 이런 단어가 안 나오는 거예요. 자, 몇 강이라 했죠? 77강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멀칭제 종류만 이야기한 게 아니죠. 멀칭제가 어떤 건가를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근원을 설명을 해줬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재라는 것은 아까도 여기 이제 콘크리트에는 뭔가 부피에 관여하지 않는 배합비에 제한에 어떤 관여하지 않는 제일 큰 거는 부피죠. 여기에서는 부피에 관여하지 않는 거고요. 혼화제 I는요 계산에 포함되는 겁니다. 자, 토양계량제하고 멀칭제하고 한번 봐보세요. 물리성 계산과 화학적인 계산입니다. 그래서 자, 이제 나옵니다. 혼화제와 혼화제의 A와 B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제 비교를 했죠. 물론 이걸 풀어 써도 됩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는 내가 사용량, 부피나 이런 것에 배합 계산에 관여가 되는 거고 관여가 되지 않는 거다라고 했고요. 특성하고 그다음에 어떤 종류나 분류를 종류해도 되겠죠. 그죠?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고
그 특성에 따라 어떤 종류들이 있다라고 표시를 해줬죠. 그죠? 그래서 자 여기에 오나 제는 아까 이 같은 경우는요 말 그대로 같은 혼화 재료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혼화 재료인데 이 같은 경우는 저항성이나 워커빌리티, 강도 이런 것에 따라서 우리가 향상을 위해서 해주는 혼화 재료입니다. 부피의 계산이 됐기 때문에 뭔가 많이 넣는다는 거겠죠. 혼합비에 계산되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같은 경우는 뭔가 조절이나 촉진을 위해서 해줍니다. 우리가 말하는 AE제, 감수제, 촉진제, 그죠? 촉진이나 완화 이런 것을 유동성 이런 것을 위해서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넣어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배합비에 그게 없습니다. 배합비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조금 넣어도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재료는 내용은 여러분이 보시고요. 저는 에와 에의 차이점만 이야기했습니다. 이와 이의 차이점을 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했고요. 단지 여기는 부피, 그러니까 배합비에 관여가 된다는 것은 그만큼 내용이 좀 많이 든 배합비였으니까 그죠? 그 뭐 킬로그램이 됐든 류배가 됐든 뭔가 부피가니까 무게나 부피의 어떤 개념이 있을 거고요. 여기는 약간 부피나 어떤 그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의 차이점이 지금 J라는 거죠. J와 A의 차이점입니다. 자, 그래서 쓸 때는 어, 여기에 이제 제목이 들어가겠죠. 여기에 지금 이게 지금 혼화제와 혼화제에 무엇을 지금 넣을 것인가, 그죠? 그래서 뭐 특성을 바로 넣어도 되겠죠, 그죠? 혼화제의 어떤 분류라든지, 자, 근데 우리가 잘 모르긴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특성이라든 내용들이 왜 콘크리트에 이런 것을 넣는가, 그냥 뭉뚱그려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으면 딱 좋은데 잘 몰랐을 때, 그죠? 그냥 썩는 어떤 배합 재료다라는 것이 뭔가 들어오겠죠. 그죠? 무슨 재료다라는 것이 들어올 건데 잘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특성이라는 단어가 넣기 힘들면은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쓰기가 좀 까다롭죠. 아는 게 우리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이걸 뭐 나올 거라고 공부를 하지 않으니까. 그죠? 자, 그래서 1번에 우리가 좀 알면은 이렇게 비교를 해서 1, 2로 나오면 되는데 만약에 잘 모를 경우에는 그냥 혼화제 쓰고요. 여기서 이 혼화제라는 것을 바로 해주는 것이 낫죠. 그죠? 자, 그래서 자, 그러면 앞에는 우리가 읽을 때는 사실 한 세 줄이나 네 줄을 포지션을 차지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일을 이었을 때는 우리가 내용들의 어떤 일을 끌고 나가시 이가 주 포인트였죠. 그죠? 이가 주 포인트였기 때문에 일의 포지션을 많이 안 차지하고 일을 끌고 나가기 위해서 살짝 디딤을 넣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 주택에 보면 살짝 디딤판 넣는 것처럼 우리가 뭐 아파트 같은 경우도 그렇죠. 현관에 올라올 때 약간 마루하고 현관문과 바닥하고 단이 있는 것처럼, 그죠? 단이 너무 높으면 여러분이 문제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단을 살짝 밑에 하나를 살짝 놔주고 그 다음에 마루로 올라오는 개념이죠. 그래서 앞에 우리가 1번은 항상 이렇게 세 줄이나 네 줄 정도만 처리해도 됐는데 이번에는 교수님이 혼합제와 혼합제라는 두 종류를 물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런 것은 말 그대로 포지션이 포인트가 같다는 거죠. 이 비율과 이 비율이 같다는 거죠. 이 비율, 이것도 좀 지웁시다.
자, 이 비율이 같다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만약에 1과 2로 따져준다면 이것과 이것의 어떤 이 내용의 포지션이 거의 동일해야 됩니다. 이게 뭐 6줄이면 이것도 6줄이 되든지. 그래서 내용이 동일해야 되고요. 만약에 내용이 여러분이 다 차지 못한다면 1, 2 쓰겠죠. 그죠? 혼화제와 여기서 2, 내가 쓸 게 별로 없어. 그러면 혼화제를 썼어요. 자, 그랬으면 많이 못 썼어요. 내용에. 우리가 지금 콩퀄리티였던 토목처럼 많이 공부하는 건 아니거든요. 자, 이래 썼어요. 그랬으면 여기에는 이것에 관해서 그냥 3 치지 말고요. 이것에 관해서 비교표를 다시 끌고 와서 만들어주는 수밖에 없죠. 무조건 1페이지를 채우는 걸 기본으로 할 경우는 그래서 이렇게 내용을 만들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자, 오늘 이제 이야기는 이 답지를 이제 모르는 문제를 하니까 대충은 알겠는데 어쨌든 1페이지를 끌고 나가야 되는 경우 그리고 또 우리가 혼화제와 혼화제라는 비율이 포지션이 두 개입니다. 두 개이기 때문에 어떤 포인트를 잡을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1 뭐 정의 쓰고요. 2 이렇게 쓰고 나면은 1 쓰고 여러분이 하던 어떤 패턴으로 쓰면은 여러분들이 더 못 씁니다. 혼화제는 만약에 정의를 쓰면 뭘 쓸 거예요? 혼화제는 뭐다 어쩌고 뭘 쓸 거예요? 자, 물론 목적은 적을 수 있습니다. 자, 만약에 목적이나 어떤 정의는 좀 잘 모르겠고요. 정의는 저는 쓸 수가 없어요. 저는 솔직히 목적은 뭐 뭔가 섞어서 콘크리트 어떤 배합비에 뭔가를 혼화 재료를 섞어서 말 그대로 뭘 할까요? 뭐 동결이나 동결융해를 유동성이죠. 유동성을 좋게 하는 재료이다 라고 적을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어떤 팽창저항, 염해라든지 이런 것의 저항성을 좋게 한다 라고 적어도 저는 3줄밖에 안 나오는데 아무래도 저는 사실 저는 아무리 정의해도 저는 솔직히 말해서 3줄밖에 안 나와요. 뭐 그렇다고 구조를 적을 수 없고 만약에 정답은 이제 종류를 써야 되죠. 종류까지 쓸 수 있으면은 답 다 아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종류까지 쓸 수 있다면 정말 답 다 아는 겁니다. 그러면 3줄 쓰시고 여기다가 특성 이래서 특성을 1 혼화제 2 혼화제 이렇게 또 쓰는 방법도 있겠죠. 그죠? 각각의 특성을 각각 혼화제의 특성, 이 혼화제의 특성 이렇게 또 쓰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방법은 사실 되게 많아요. 쓰는 방법은 어떻게 쓰든 상관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1의 정의를 쓰면 여러분이 3줄 이상을 쓰지 마라 라고 강조를 하고 싶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잠깐 이야기를 뭐 설명을 해봅시다. 자, 이거는 저는 비교를 했지만 비교를 안 하고 이렇게 넘어간다면 그냥 풀어낸다면 그죠? 자, 일단 특성이 될 거고요. 혼화제 특성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종류가 되겠죠. 자, 여기도 하나의 특성이 될 거고 종류가 됩니다. 자, 종류부터 먼저 이야기할게요. 자, 종류에도 보면은 프라이애쉬가 있습니다. 프라이애쉬가 있고요. 두 번째는 뭐 실리카, 실리카 펌이란 게 있고요. 그다음에 그니까 토목은 잘 안 하니까 어쨌든 뭐 이왕이면 하는 게 해보는 게 좋겠죠. 그로슬래그란 게 있습니다. 자, 프라이애쉬라든지 이런 것은 프라이애쉬 그다음에 실리카는 유리 제품이죠. 어떤 모래 바짝바짝하는 유리 제품. 그다음에 고로슬래그라는 것도 많이 비었죠. 그죠? 자, 이런 것은
자, 우리가 한번 볼까요? 프라이애시는요, 워커빌리티를 향상시킵니다. 뭐, 팽창이나, 뭐, 이런 경화, 이런 것을 좋게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실리카니까, 그죠? 실리카가 들어가니까 강도하고 관계가 되겠죠. 그죠? 사실 공급도 채우고, 우리가 강도하고의 관계입니다. 그 다음에 슬러그는 뭔가 슬래그는 뭔가 공급도 채우는 개념도 있고, 그죠? 근데 고로 슬래그, 뭐 슬래시 이런 것도 있거든요. 뭐 우리가 고로 시멘트라는 거 들어보셨죠? 그죠? 자, 우리가 염해라든지 이런 알칼리라든지 이런 것을 정대하기 위한 어떤 혼합제죠. 그죠? 자, 그래서 이런 걸 다 본다면 특성은 팽창하고 강도 정대, 염해, 알칼리에 관한 저항성 정대를 위한 혼합 재료로서의 특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혼합재라는 것은요, 이는요, 자, 종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AE제가 있고요, 감수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물을 감한다는 건가? 그 다음에 지연제나 촉진제가 있습니다. 지연이나 또는 촉진제. 자, 약간 우리가 앞에 토양 계량제처럼 화학적인 것을 개선해 준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우리가 AE제는 우리가 많이 알아요. 동결 융해에 관한 저항제입니다. 즉 말해서 겨울철이나 또는 서중 콘크리트, 여름철에 주로 우리가 칠 때 AE제를 넣죠. 그죠? 그래서 AE제는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감수제는 유동성을 향상시키죠. 그러니까 물을 많이 막 넣는다든지 이래가지고 사실 물 넣어가지고 이렇게 다진다든지 워커빌리티 뭐 이런 부분들에 안 좋을 때 우리가 감수제를 넣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연이나 촉진제 뭐 이런 것은 우리가 겨울철이나 여름에 우리가 빨리 굳게 한다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반응 속도, 그죠? 그런 걸 놓아서 우리가 시간 조절을 해주는 반응 속도라든지 이런 것을 그러니까 이온화 반응이라고 그러죠. 이런 것 보고 이온화 반응을 빨리 시킨다든지 이온화 반응을 지연시키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조금씩 넣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것의 어떤 특징을 본다면 우리가 이해해서 경화시간 조절, 앞에 나왔죠? 경화시간 조절, 촉진을 위한 재료고 유동성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계면활성제죠. 그죠? 계면활성제처럼 이런 유동성 향상, 그 다음 AE제처럼 우리가 동결 융해에 관한 어떤 저항성 정대를 위해서 넣는 부피하고 관련이 없는 어떤 혼합 재료를 말한다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두 줄을 넣어도 되고요. 지금 아니면은 혼합 재료의 그냥 바로 특성을 해서 특성에 관한 내용만 넣고 일을 해서 혼합제와 혼합제를 해서 비교를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콘크리트는 혼합제 외에 어떤 종류는 사실 공부는 뭐 잘 안 해놨지만 왜냐면 완전 기사 때나 공부했던 거고요. 근데 이거는 실제로 모른다 하더라도 지금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것을 외워서 나오는 거는 실제로 아닙니다. 이걸 또 실컷 외워놨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거 외워야 되는 값 돼가지고 막 열심히 외워야 되는 이유는 아닌 거고요. 실제 이런 문제는 저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제와 제로 푼다라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저는 물리성이나 화학성의 개념으로
저는 풀겠죠. 사실은 콘크리트의 어떤 물리적인 성분하면서 콘크리트 물리성 개선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개념으로 토양하고는 좀 다를 거니까, 그죠? 그래서 뭐 공극의 개념으로 내용을 풀겠죠. 공극 하나 딱 끄집어내 놓고 푼다든지. 그 다음에 아까처럼 혼화제는 화학적인 부분의 콘크리트의 화학적인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뭘까라는 개념으로 저는 풀어낸다는 개념이죠. 어차피 물론 이제 공부를 할 때 콘크리트의 성분에 하면서 실제로 콘크리트의 성질 앞에 우리 뒤에 시공학 하면서 콘크리트의 성질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혼화제를 이렇게 상세히 공부하지는 않죠. 그죠? 우리가 콘크리트 치진 않으니까. 그런데 이제 이왕 나왔으니까 공부해 둘 필요는 있겠죠. 근데 만약에 정말 공부 안 한 것에 그냥 탁 티 나왔을 때, 이럴 때는 저는 이렇게 답을 생각을 하면서 푼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혼화제와 혼화제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이제 이왕이면 공부를 했고 우리가 유튜브에 그 시공 쪽에 설계와 시공 쪽에 우리가 콘크리트의 어떠한 재료 특성에 관해서 나온 내용이니까 이것을 좀 더 플러스 시켜서 여러분들이 공부해 둘 필요가 있겠죠. 항상 기출 문제는 이제는 기출 문제가 됐어요. 그죠? 기출 문제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했던 것에 플러스 해야 되는, 플러스 시켜서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자, 오늘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뭐죠? 다음 시간 거는 BOT, BTL이네요. BTL, 그죠? 자, 이거는 우리가 앞에 자신만만 적용 기술사 이것도 계획과 시공 관련법에 관한 건데요. 건설 사업 시행 방식이었죠. 그죠? 건설 사업 시행 방식에 나옵니다. 우리 그 계약 방법 중에서 있습니다. 그죠? 계약 방식 중에서 나오는데 이것에 대한 BOT, BTL 이것에 대한 내용은 아닌데 우리가 건설 사업 방식 중에서 내용에 우리가 민간 사업 투자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래서 한번 이거는 어디서 들었다면 우리가 충분히 쓸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BOT, BTL 계약을 건설사업 시행 방식의 민간 투자 사업 방식이다라는 것 정도만 알면은 충분히 풀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BOT, BTL만 설명하진 않겠죠. 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